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PPT 하나 준비한 것도 있어요. 아주 작은 거요.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오늘 사실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어요. 중요 주식들이 좀 잘 올라간 하루였는데, 일단 엑선모빌이 스위스 이 펌이 지금 레벨에서 45% 정도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고, 아직도 어마어마한 프로핏을 지금 증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오늘 엑선모빌 회사에. 그리고 다이먼백 에너지도 8.2%가 올랐는데, 여기 프리 캐시플로우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얘기를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갔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금 넷플릭스랑 파트너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또 4.1% 정도 상승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 gave more clarity on planned job cuts, 그러니까 직장 10% 커트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머스크가 오늘은 또 3.5%라고 발표를 했어요. 큰 의미가 없다고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말 바꾸는 데는 뭐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도 샀다가, 물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페이크 어카운트, 가짜 어카운트가 많아서 그거는 좀 홀드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도 좀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있어서요, 주가가 그거에 따라 좀 변동성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이 팔렌티어 주식도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바이 레이팅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Investors are underestimating deman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를 지금 저평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레나라는 주식은 홈빌더 주식인데, 이것도 S&P 500에서 제일 저평가된 주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대장주들, 뭐 전기차 대장주 업그레이드,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관련 대장주 업그레이드, 그리고 오일 관련 대장주 업그레이드, 대장주들이 많은 업그레이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딴 때보다 잘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볼 텐데, 사실 다우는 좀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고, S&P 500은 좀 플랫하게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조금 내려가면서 마감을 했어요, 사실. 근데 이 이유가 성장주가 나중에 좀 많이 내려왔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엔 정말 잘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좀 내려가면서 마무리했죠. 좀 더 고평가 성장주, 칼바나다 같은 주식도 처음에는 막 12%, 14%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면서 마감을 했어요. 코인베이스도 보여드리면 그렇고요. 요거는 조금 루징 스팀이라고 볼 수 있어서 약간 썩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수로 분석을 해드리면, 캔들스틱 자체가 약간 꼬리가 위에 있고 몸통이 밑에 있는 캔들스틱이죠. 요게 좀 힘을 못 받으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엄청 큰 의미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S&P 500을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해 드렸는데, 이게 지금 지지선 레벨이 뚫린 건 확실해요. 그리고 예상대로 단기적인 반등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선물이 딱 이 레벨에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의미로 볼 때는 지금 RSI도 바닥이죠. 그렇죠. 근데 RSI가 이렇게 30레벨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도 내려왔었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반등은 있었어요, 보통. 그래서 이 지지선 끊어진 거는 좀 안 좋은 사인으로 볼 수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오버솔 단계에 있다, 바운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요, 최근 전체적인 움직임을 볼 때 주가가 지금 바닥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 하고 말하는 애널리스트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아직 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페이크다, 이거는 가짜 반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50% 하락했을 때도 18%씩 베어 마켓 랠리가 3번씩이나 있었다, 중간중간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S&P 500이 11% 올랐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어요. 이때 16%일걸요? 거의 16, 17%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두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분석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애매해요, 지금 상태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주식이 좀 올라갈 때는 조금 수익을 챙기고 캐시 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좀 하락할 때는 좋은 주식을
아주 천천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주 천천히 매수하시던지 좀 기다리시면서 뭐 RSI가 30, 뭐 지지선 레벨 이럴 때 조금씩 매수하시는 게 그래도 지금 투자자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베어마켓 랠리는 조금 더 길다고 볼 수 있고요. 데드캣은 좀 굉장히 짧은 걸 표현할 때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둘 다 비슷해요, 사실은. 베어마켓 랠리는 이 정도는 돼야지 랠리라고 볼 수 있고, 데드캣 바운스는 좀 짧은 거, 이런 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할 때도 많아요. 굉장히 지금 좀 애매한 레벨이 있어요. 저도 너무 오버솔돼서 랠리가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좀 지지선 끊긴 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다우존스랑 스파이가. 제가 어제도 좀 분석해 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 지지선이 단기적으로 끊겼을 때 하락이 있었고 여기서도 하락이 있었잖아요. S&P 500이 라인대로 좀 잘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여기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락 트렌드가 좀 더 accelerate 되는 건데 아무리 봐도 지금 주식시장 상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황 분석을 했을 때 물론 금리를 올리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크게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실적이 이 정도로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여러 가지 옵션을 지금은 좀 열어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요, 센티먼트 데이터예요. 나는 정말 투자하고 싶다, 나는 정말 투자하기 싫다, 이런 투자자들의 마인드를 재는 매트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009년 이 크래시를 보시면요, 이 불이랑 베어랑 봤을 때 어마어마했죠. 근데 사실 이 센티먼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거리긴 했어요. 근데 이 70%를 찍었을 때 베어가 이게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한번 봐볼 텐데 2020년 이때도 보시면 3월 말이 바닥이었어요. 그쯤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3월 말보다 여기 5월 7일에 더 내려가긴 했었어요. 근데도 주가는 계속 올라갔었죠. 근데 이 이유 중 하나가 이때는 연준이 투자자들 편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풀렀고 금리도 0으로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불마켓 끝쯤, 작년 말쯤 봤을 때는 이제 센티먼트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었어요. 그렇죠? 이 베어보다. 근데 이제 이 중간이 뉴트럴이고요.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여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커런트 센티먼트. 지금 센티먼트를 봤을 때는 이제 58%까지 최근 주에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one year bullish high라는 뜻이 1년 동안 언제 제일 높았냐라는 뜻인데 이제 49%로 딱 1년 전이었어요. 그만큼 1년 전부터 이제 이 bullish 센티먼트가 계속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1년 베어리시 하이는 이제 4월 말이었는데 지금도 계속 이제 40%에서 60% 사이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너무 바닥까지 많이 떨어지면은 그때 오히려 반등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모니터링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성장주 내려오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말씀해 드렸고 이제 비트코인도 한번 봐볼게요. 비트코인이랑 성장주랑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여러분.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분석해 드리고 싶은데 별건 아닌데 이제 좀 단기적인 면에서 분석을 했을 때 요 상승 트렌드가 있어요, 여러분. 상승 트렌드가 아쉽게도 지금 끊긴 상태이긴 해요. 분석하기 애매한데 이럴 때는 보통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게는 봐야 돼요. 보통은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예요. 이건 1시간 봉으로 봤잖아요. 자, 이제 주봉으로 좀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하락 트렌드예요. 이 전체적인 주봉 거래량도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솔드되고 있다. 굉장히 크게 매도 세력이 큰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분석해 드렸었죠. 박스권.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이 약간 있는 상태인데 이걸로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스트렝스를 전보다는 잃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근데 아직도 하락 트렌드예요, 완전히. 이거는 스탑로스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더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셋업이 보이기 시작을 하던지 뭐 내려가는 저항선이 뚫리다든지 그런 사인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들어와도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한번 봐볼게요. 테슬라가 굉장히 애매한 상태예요. 이게 좀 분석이 정말 힘든데 여기 내려가는 저항선 3번 찍은 건 딱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봤을 때 이거는 페이크라고 볼 수 있어요. 빨간색 캔들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사실 뚫리긴 했어요.
이 내려가는 저항선이 살짝 뚫리긴 했고, 이 RSI로 볼 때도 여기 올라가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도 살짝 올라가면서 RSI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저점 레벨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반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점 레벨 아니면 이 저점 레벨만 유지만 잘 해주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꿈틀거리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게는 보여요. 제가 볼 때도. 물론 확실하려면 여기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고점 레벨이 계속 내려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조금 이른 상태이긴 한데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좀 언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일 핫한 주식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일 핫한 주식은 중국 전기차예요. 중국 전기차인데 이제 리오토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저항선 뚫리고 고점 레벨, 저점 레벨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죠. 이건 그러니까 갭 상승이 오히려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고, 근데 이건 버블로 이제 올라간 상태라서 출풀탑 만들어진 상태고, 이거는 이제 좀 올라갈 만큼 올라가지 않았나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중국 전기차 주식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핫한 상태예요. 엑스페그도 최근에 약간 컵앤핸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저점 레벨 올라가고 고점 레벨 올라가기 시작한 거 보이죠. 중국 주식이 하락할 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또 계단식으로 상승을 잘 해주더라고요. 긍정적인 그래도 말을 하나 해드리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그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이제 하락을 하다가 더 빨리 하락을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2008년도 이 하락 박스권에서 하락을 하다가 더 빨리 여기 하락한 레벨 보이시죠? 완전 심하게. 이런 게 나왔거든요. 내일 물론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락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